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MSTR의 MSCI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유동성 회복 기대와 단기 과도 공포, AI 모멘텀이 아직도 이상 없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AI 약한 고리가 여전히 노출이 되어져 있고 유동성 우려가 아직도 존재를 한다. 기술 심리적인 지금 시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AI의 이 붐이 아직 꺼졌다라고 저도 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자면, 어차피 미국의 동맹 국가들 그리고 우호적인 국가들은 기본적인 협정 관계가 관세라는 내용으로 일단 미국이 첫 번째로 삥을 뜯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삥이 무엇입니까? 대만,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런 나라의 기반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또 뜯어갔나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3,500억 원 정도 규모를 좀 뜯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역발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한국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높은 부분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 증시가 여기에서 좀 꺾였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돈이 아직은 집행이 안 됐지. 투자집행위원회 추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그 자금이 아주 미친 듯이 AI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번 위원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 코인도 같이 좀 같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MSTR도 약간 반등이 나왔고,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장이 열려서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24일 기준적으로 이제 거의 뭐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그런 영향으로 지금 대부분 AI 플러스 성장 섹터 기반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신성장 섹터 부분이 같이 죽고 있냐, 아니면 신성장 섹터가 올라가고 있으면 코인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긴 하는데, 이제 펀드의 강제 매도가 끝나간다, 쇼 규모량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건 아직 결론을 빨리 결정을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이클 버리 형님이 이제 막 SNS를 만들어가지고 구독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공매도 비중이 조금 더 짙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트마인하고 MSTR의 공매도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미리 알려드리고 나서 후발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JP모건 부분에 공매도 공격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MSCI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MSCI JP모건에서 이제 해당에 있는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미리 이제 그분들한테만 볼 수 있는 리서치 보고서를 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오래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2일 정도가 이미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걸 또 우려먹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약점이 노출이 되면 그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 절대 자본시장에 연결 관계망에 전혀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복을 시켰다가 자기의 있는 계좌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왜 노출이 됐냐? 제가 저번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금 MSTR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74,000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 있는 가격 구성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87,000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쳐버리면 엄밀히 따지면 딱 손익분기점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게 어떤 사람들은 퍼드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직 결정사항이 1월 15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를 함부로 결정을 내고 베팅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저번에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구간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오히려 이제 8만이 좀 깨지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SNS에다가 한 번 더 크게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으로 매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대비만큼 비트코인도 좀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자산이라고 느껴서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자산으로 해서 계속 이제 던지지 않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상대적 대비보다 좀 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50%도 안 떨어졌는데 지금 매입하는 게 맞냐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아니다. 얕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맞추기에는 지금에 있는 퀀트 매매 형태나 매크로 시점을 다 체크를 해서 그날 상황에 맞춰서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마이클 셀러 형님이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그리고 한 번 더 있었죠. 요 시점에서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사는 포인트가 발견이 된다라는 것은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사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손해보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 이 가격이 최저점 가격을 지향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TR과 비슷한 관점으로 만약에 매입을 할 거라고 하면 저런 관점으로 모아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욕심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교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완벽하게 딱 끝에서 사고 싶어 하는 욕심은 알겠지만 그건 나의 노력과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때까지 꾸준하게 트레이닝이 되어져 있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준비된 자한테 온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엄청난 연습을 많이 하고 반복된 훈련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대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보냈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능숙한 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에 있는 추이도 좋게 나오겠죠. 그런 형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형태에서도 보게 되면 채굴 회사들도 대부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양자도 비슷하게 신성자 섹터도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양자 섹터는 무조건 ETF적으로 하나 정도는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도 금리 인하 사이즈도 84%대까지 증가했던 추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좀 아직까지도 우려하는 이유가 이 GBTC 기반에서는 이제 좀 자금 들어왔지만 나머지 쪽도 자금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블랙록 쪽에서 자금이 계속 토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특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후 리스크 관련되어져 있는 그쪽에서 자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나머지 쪽을 좀 커버하려고 하는 측면이 이번에 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이비트가 아직 회복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건 전반적인 추이가
뭐 정상화됐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XRP에 있는 ETF의 유입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더와 비트코인에서 계속해서 입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여전히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의 의심 고래가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롱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롱을 잡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뭐 단타성이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월봉 기준에서는 이제 중심선 터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이야기했죠. 이번 연도에서 2개월간 되게 약세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금리 부분이 되게 모호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실질 데이터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연준위원들에 따른 발언 때문에 오락가락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12월 달에도 여전히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보시는 건 좀 맞지 않는다. 여전히 여기에서도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다. 그럼 이 2개월 추이 기반에 따른 그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이 2개월간에 따른 추이 기반이 여전히 저게 ETF가 약간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오겠지만 이거 보고 좀 판단하는 건 조금 더 이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자 25년도 2월달 패턴부터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간 안에서 당장 이 단기간 이 구간에서 그 누구도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입을 좀 해도 괜찮은 구간이 나오는 시점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왜냐면 조정이 좀 약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왜 12월 1월 달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자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맞춰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구간대가 30% 조정이 나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30% 조정씩은 움직여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여전히 12월 1월 달까지는 좀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12월 달에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1월 달에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요거는 좀 무너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개월밖에 이제 정도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구간에서 굳이 좀 더 기다렸다가 매입해도 괜찮고 오히려 장투자 특히나 뭐 BITU에 장투를 하겠다 또는 뭐 이더에 뭐 장투를 하겠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만류는 하지 않겠지만 항상 급락시마다 더 많이 모아가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